안녕하세요. 구재룡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건에 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공갈 피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서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보면은 제가 처리했던 공갈죄 관련한 범죄의 굉장히 전형적인 모습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분석과 예측을 해보고, 그리고 이 공갈죄의 관련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20 대의 여성과 작년에 교제를 하다가 여성이 갑자기 초음파 사진을 들이밀면서 "나 임신했다." 그러면서 외부에 알린다 만다 인제 옥신각신이 있었고, 손흥민 선수는 대외적인 이미지나 팀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3억 원을 지급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양측의 합의에 의해서 종결이 되었었는데, 둘이 그렇게 결별을 하고 나서 그 20대 여성이 40 대의 남성과 다시 교제를 시작하고, 그 40 대의 남성이 이 일을 자기가 다시 또 협박을 해서 7천만 원을 달라 이렇게 공갈을 다시 시작했는데, 손흥민 선수의 소속사 측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끌려다니지 말자라는 결론을 내고 고소장을 접수해서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에 이르른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어 지금 문제되는 사건은 20대 여성이 공갈을 통해 3억 원을 가져간 거,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내용을 가지고 40 대의 남성이 다시 7천만 원을 요구하면서 공갈을 하다가 미수에 그친 거. 지금 현재 A씨와 B씨는 각자의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사의 앞으로의 핵심은 두 사람 사이에 공모가 있었는지입니다. 지금은 아마 손흥민 선수 쪽에서 녹취나 이런 증거 자료를 제출했을 때 그 내부에 있는 A와 B, 그 여성과 남성이 서로 공모 관계가 있는지까지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각자의 3억 원에 대한 공갈, 7천만 원에 대한 공갈 미수, 이렇게만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공갈에 대해서 공모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의 핵심이 될 겁니다. 이건 앞으로도 양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게, 단순 공갈죄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해지는데, 폭처법상의 공동 공갈, 둘이 공모가 있으면은 폭처법으로 넘어가거든요. 특별법의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1.5배 가중이죠. 형량이 굉장히 세집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공모 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고 공모 관계가 있는 듯이 속이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수사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고, 양형에 대해서도 직결되는 문제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다뤄질 겁니다. 이게 공갈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첫째로는 공갈을 하는 사람이 혼자인데 자기가 마치 공범이 있는 듯이 거짓말을 하면서 공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피해자 쪽에서는 '이 사람만 고소해 가지고 집어넣으면 사건이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공갈을 하는 범죄자가 '아 나 혼자 하다가 삐끗해 가지고 구속돼 버리면 이거는 상대방이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겠지.' 인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가 나를 고소해서 나를 집어넣더라도 외부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너에 대해서 이걸 폭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걸어 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면서 공범이 있는 듯이 속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럿이면서 공모 관계가 없는 듯이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 공모 관계가 없는 듯이 속이는 경우는 또 굉장히 악질적인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둘이 교제 관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나 누군가로부터 협박당하고 있다. 우리 둘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협박당하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러면은 그 얘기 들은 사람은 화들짝 놀라겠죠. 그래서 사실상 그 같이 교제하는 사람이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아 우리는 같은 이해관계니까 이 사람이랑 더 소통해 가지고 해결해야지.' 그러고서 더 거기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인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이거 같이 해결하자." 이렇게 자꾸 가스라이팅을 해 가지고 나도 5천 내고 너도 5천 내서 그 공갈범한테 1억 보내고 우리 털자.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해요. 그러면은 "아 그래. 너도 나도 둘이 n분의 1 해 가지고 내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설득당하기 쉽겠죠. 근데 그 공범은 5천만 원 보내는 척하지만 그거 그냥 자기가 나눠 갖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5천만 원 뜯어내기 위해 가지고 자기도 같이 공갈당하는 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겪었을 때는 공범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이 말만 듣고는 알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인제 변호사한테 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최근에 인제 공갈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의 사건을 처리했는데 굉장히 유사점이 있어 가지고 이 지금 사건과 대비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말만 가지고 믿고 그 말에 따라 가지고 액션을 취했을 때는 공갈 안에 거짓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판단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것도 생각을 해 보자면은, 첫째로 그 공갈을 당하는 것이 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지만 이게 공갈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뉘앙스만 주는 것이 나중에 정작 법정으로 갔을 때 무죄가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무언가 할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겼지만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섣불리 공갈로 고소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단계로는 상대방이 공갈하는 내용을 녹취를 하거나 뭐 문자나 카톡이나 이제 뭐 이런 녹음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증거를 최대한 수집을 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이 해악의 고지로 협박 내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까지는 수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볼지 아니면은 고소를 할지 그걸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나는 처음부터도 합의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그래도 증거 수집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끝도 없이 빨려 들어가거든요. 이건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것과 대비되는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좀 이해가 쉬우실 게, 한 2013 년경에 굉장히 그때도 화제가 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내연 관계의 두 사람이 있었어요. 남자는 약간 준재벌 정도의 재력가였고 이 내연녀랑 만나다가 내연녀가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임신을 하니까 이 여성이 안정기가 될 때까지는 이 사실을 숨겨요. 그리고 안정기 벗어나니까 "나 임신했다."라고 알려요. 그리고 나서 둘이 옥신각신하고, 이 남성은 좀 나이가 있는 회장님이었는데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에는 상속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자기는 사회적인 체면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룹의 후계 구도나 재산 분배에 관해서 굉장히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니까 "낙태해라, 낙태해라." 이렇게 하고, 그 와중에 이 여자분은 "100억 내놔라, 100억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도 인제 옥신각신했었어요. 근데 그 회장 쪽에서는 그 법률 대리인이 굉장히 좀 오판을 한 면이 있었죠. 왜냐면 여성이 100억 을 요구하고 낙태를 결부시켜 가지고 돈을 요구한다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증거 수집이 되면 공갈죄가 성립하겠지.'라고 속단을 내리고 50억 원으로 합의를 보고 송금을 한 뒤에 이 여성이 낙태를 한 거를 확인하자마자 공갈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1, 2, 3 심으로 올라가면서 다 무죄가 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 이 여성이 "나 임신했다."라고만 알렸지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나 어떡하면 좋냐, 어떡하면 좋냐." 이렇게 하니까 남자 쪽에서 놀래 가지고 "이렇게 하자. 내가 돈 주겠다. 낙태해라." 이렇게 남자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하고, 여성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 고민해 보겠다." 그러다가 옥신각신하면서 뭐 "돈 더 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지만, 그게 이 남자 쪽에서 주도한 합의 과정 안에서의 이의 제기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갈 범죄를 시작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논리에 의해 가지고 무죄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갈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과 그것이 법적으로 공갈죄로 인정이 될지 이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라서, 녹취나 이런 거를 쭉 한 다음에 그것이 내가 공갈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상의를 한번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의 사건이 이 2013년 판례하고 다른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지금 합의할 때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조항을 넣었다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음파 사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외부에 폭로하겠다." 이런 얘기가 여자 쪽에서 먼저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공갈죄 성립이 그만큼 쉽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굉장히 의심하는 게 이 초음파 사진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초음파 사진이 허위이면 공갈죄 성립 가능성이 그렇게 뭐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례하고 인제 거기서 갈라지죠. 그러니까 건건별로 나는 굉장히 압박을 당하고 있고 돈을 내놔야 될 것 같은 상황이니까 '공갈죄가 성립하겠네.'라고 느끼는 것과 법적으로는 사건마다 다른 부분 이런 걸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갈죄에 대해서는 합의를 볼 때도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제가 본 공갈죄 사건은 한 번에 공갈죄 합의 보고서 끝나는 경우를 사실 잘은 못 봤어요. 왜냐하면 공갈 범죄자들은 한 번 그렇게 돈을 받아내면 추후에 자기의 그런 개인적인 사정,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또 요구합니다.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의뢰인들이랑 상담할 때 "이번에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요구했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만약에 합의를 보더라도 증거 수집은 착실하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조언을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손흥민 선수 사건에서도 3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봤죠. 근데 추가로 7천만 원을 또 요구하니까 이번에는 신속하게 고소장을 냈죠. 그리고 고소장을 내자마자 한 5일 만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요. 이거는 증거 수집을 그 이전에 미리 많이 해 놨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쪽도 아마 법률 자문을 받을 때 비슷한 자문을 받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 자문을 받을 때에도 일단은 대외적인 그런 이미지나 이런 데에 타격을 입고 앞으로 CF 광고나 이런 데에서 타격을 입으면 3억 보다 훨씬 큰 손해가 입을 수 있으니 이번에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3억 원의 합의를 보자. 그러나 앞으로 또 요구가 온다면 이제는 끝도 없을 수 있다. 그니까 추가로 공갈이 또 진행된다면 그때는 그냥 두 번 생각하지 말고 고소하자. 인제 이렇게 전략을 세웠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라도 합의를 본다고 할 때 '아 이걸로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갈 범죄자들은 보통 자기 어려워지면 그냥 무슨 AT&T 취급해 가지고 "또 달라, 또 달라." 이런 경우들 많아요. 그리고 한 번 돈이 나왔으면 전에 준 돈 아까워서라도 오히려 작은 돈이 더 쉽게 나오거든요. 그럼 끝도 없이 빨려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증거는 합의를 통해서 끝내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도 철저하게 수집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게 성립되는 거를 확인하시고 그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신 다음에 '그러고도 나는 합의를 보겠다.' 이런 인제 판단 과정을 거치시는 게 옳아요. 합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또 공갈이 들어왔을 때 그때 가 가지고 '이제는 증거를 수집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늦을 뿐만 아니라 앞에 준 돈에 대해서도 다른 명목을 대 가지고 물타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은 그리고 또 공갈 범죄는 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들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특히 또 사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의 어떤 관계가 있을 때 회사 내부의 비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갈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또 반대로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사업상의 관계로 인해서 정산받은 거지 "나 공갈한 적 없다." 이제 이럴 수 있으면 그때 가 가지고는 '아 나는 그때 합의 때는 노취 안 했는데.' 이제 이런 게 후회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갈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 첫 번째로 합의를 보든 말든 일단 증거는 잘 수집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도 합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리고 두 번째에는 다시 또 공갈이 이어진다면 이거는 끝도 없이 빨려나가는 거의 가능성에 생각하시고 그때는 고소나 이런 법적 절차 진행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손흥민 선수 사건으로 와서 보면은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아마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은 벌써 두 번에 걸쳐서 공갈 사건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 증거가 수집된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먼저 받았거든요. 체포영장을 받아 놓고 시작하는 사건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 발부가 됐다는 거는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발부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볼 수 있는 사유입니다. 법원에서 이미 영장을 한번 발부했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지금 상태로라도 어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하면 인제 앞으로의 양형은 어떻게 될까?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은 보통 3억 원 정도를 갈취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3 년에서 4년 사이 정도가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일단 3억 원을 받았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징역 한 3년 6 개월 뭐 요 정도 생각하면 맞을 것 같고 여기서 다시 두 사람 사이에 공동 공갈이 인정되면은 아까 1.5배 가중이라 그랬죠. 그럼 이제 그거 기준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공갈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범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명인의 유명세를 어 볼모로 잡아 가지고 협박하고 굉장히 질이 안 좋은 범죄거든요. 근데 이게 언론 기사가 나왔을 때는 그 유명세에 관한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포커스가 좀 엉뚱하게 맞춰지는 경우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엄연한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극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쪼끔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만큼 크게 소비가 될수록 공갈 범죄자들이 "너 이런 식으로 이미지 훼손된 사례들 봤지?" 라면서 또 공갈 범죄를 꾀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활개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 뭐 손흥민 선수 결혼도 안 한 총각이잖아요. 그때의 연애사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게 이런 악질 범죄에 대해서는
엄벌이 내려져야 된다라는 쪽에 좀 더 관심이 모아졌으면 합니다. 오늘 법률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